역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국. 위기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태세 전환과 대응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대란이 글로벌 기업의 악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통신칩을 비롯한 아날로그 반도체 수급에도 문제가 생겨 애플과 삼성전자 등의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놀라운 대응 속도를 보여 업계에서는 역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텍사스 인트루먼트와 브로드컴에서 필요한 만큼의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여파인데요. 이 문제 때문에 애플은 올해 아이폰 생산량을 1000만 대가량 줄이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애플은 연말까지 아이폰 13 생산 목표치를 최대 9천만 대로 잡았는데 현재 반도체 공급 상황상 8천만 대 정도만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판매된 제품마저 제대로 출고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9월부터 아이폰 13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제때 제품을 배송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최상단에 있는 애플이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해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는 모습에서 현재 반도체 공급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3일 애플이 반도체 수급난으로 아이폰 생산량을 1000만 대가량 줄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애플마저 타격을 받았다. 아무리 애플이라도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식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일명 공급망 관리 달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복수 공급망을 거미줄처럼 짜놓고 치밀한 재고 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애플마저도 반도체 쇼티지의 충격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원인이 첨단 모바일 시스템 온칩이 아니라 아날로그 반도체 부족이라는 점은 꽤나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시장에선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브로드컴 모두 자체 공장 없이 대만 TSMC에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만큼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인데요. 이러한 틈을 타 삼성전자가 TSMC에 선전포고를 하는 놀라운 기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평택 2공장을 증설해 2024년 풀가동을 시켜버린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설비 규모를 2025년까지 사업 출범 원년인 2017년 대비 3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공정이나 제품 첨단화를 통해 2024년 시스템 반도체 사업 매출 39조 원 이상을 달성하고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좁힌다는 포부였죠. 말 그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지난 6일에서 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1에서 이 같은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다고 합니다.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의 경영 현황과 자사 기술 수준을 이번처럼 상세하게 공개한 건 사업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전략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글로벌 업계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2.9%, 삼성전자가 17.3%입니다. 첨단 파운드리 공정 핵심 장비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경우도 삼성전자 점유율은 20%대로 TSMC보다 낮습니다. 점유율 차이가 있음에도 현재 TSMC가 긴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 밖에도 5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으로 만든 반도체 비중을 올해 전체의 13%에서 2026년 34.5%로 늘린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또 인공지능 반도체로 주목받는 신경망 처리 장치 등 고성능 반도체 생산 비중도 같은 기간 10%에서 32%로 확대됩니다.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을 앞세워 내년부터 3년간 연평균 24%의 매출 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서 올해 20조에서 21조 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간 24%씩 성장한다면 38조에서 40조 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가 청사진을 실현해 TSMC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삼성전자의 이런 계획이 현재 애플이 겪고 있는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애플이 그토록 견제하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중 10%가량이 애플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번 포럼에서 차량과 통신,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양산에 활용되는 레거시 생산기지에 대해서도 투자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적용하는 신기술인 게이트올 어라운드 기반의 3나노 반도체를 2025년부터는 2나노 제품을 양산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동시에 이전 세대 공정인 28나노는 17에서 14나노로 14나노는 8나노로 각각 기술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디스플레이 및 가전, 통신 장비 및 서버 시장에서 레거시 공정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대만 TSMC는 5나노 이하 미세 공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정의 레거시 생산 기지를 갖췄다면서 삼성전자는 이미 디스플레이와 이미지 센서 같은 레거시 반도체 생산을 대만 UMC 등의 외주를 줄 정도로 설비 부족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레거시 공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 평택 제2 캠퍼스 파운드리 라인과 해외 신공장을 착공할 예정인데요.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이번 포럼 기조 연설에서 미국 텍사스주 신공장 투자 계획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구형 공정 반도체 역시 생산 라인 증설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공정을 다변화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제품 다변화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전략의 중심 요소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기준 모바일이 69%를 차지하는 파운드리 비중을 2026년이면 모바일 53%,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32%, 자동차와 사물 인터넷 3% 등으로 분산할 방침입니다.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는 초당 수십조 번 연산이 가능한 신경망 처리 장치 같은 제품을 뜻하는데요. 현재 인공지능과 IT 분야의 핵심 부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빠른 태세 전환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감한 청사진은 파운드리 시장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과감할 수 있었던 다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하기 위한 본격 승부를 걸 정도로 파운드리 생태계를 갖췄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TSMC가 1987년 창립 때부터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었다면 삼성전자는 2010년대 중반까지 애플이나 퀄컴, 엔비디아 등 일부 고객사에 제한적으로 파운드리 서비스를 해주는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TSMC에 생산을 전부 맡겼던 대형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이 속속 파운드리 이원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와 동급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곳은 삼성전자뿐이죠. 또한 절대적인 점유율 격차는 크지만 삼성전자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TSMC와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때문에 10나노 이하의 공정 점유율은 TSMC와 삼성전자가 각각 60%와 40%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최근 3나노 공정에 대한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만큼 차세대 제품 대량 수주를 기반으로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겨울이 오고 있다는 제목의 반도체 보고서를 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한층 어두워진 건데요. D램의 경우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웃돌아 평균 가격도 15에서 20%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혹한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 2분기로 예상됩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1분기 D램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2분기부터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내년 1분기 D램 가격 증가율이 바닥을 찍은 뒤 단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주목할 점은 내년 2분기 중에는 인텔의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 예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차세대 D램인 DDR5가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서버 업체들의 D램 교체 수요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삼성전자는 또 UV 공정을 적용한 업계 최선단 14나노 D램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번 신규 공정은 최신 DDR5 D램에 가장 먼저 적용한다고 합니다. 업계 최선단의 14나노 공정과 높은 성숙도의 EUV 공정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성능과 안정된 수율을 구현해 DDR5 D램 대중화를 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전 세계에 반도체 대란이 불고 있지만 우리 기업은 이처럼 솟아날 구멍을 빠르게 찾아내며 한 템포 더 빠른 대응 속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바우튜브 되겠습니다.